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으로 이번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페이지는 일단은 제가 189페이지 한다 그랬잖아요. 토지 정책. 근데 여기를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180페이지를 우리가 보고 갈게요. 자, 여기를 제가 안 했던 게 토지 정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 정책의 수단으로 나왔었어요. 토지 정책의 수단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이 토지 정책만 아니라 주택 정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방법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관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나와 있는 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지역 지구제. 그럼 지역 지구제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들어섰어요. 그럼 어울리지 않죠. 공장은 이제 생산성이고 주택은 쾌적성이니까 공장을 주거 전환으로 바꾸는 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 모텔은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를 사회적 발암제 방향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우리가 변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수용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80페이지 토지 이용 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각종 인허가. 자, TDR은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역지구제 보완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이전 제도는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를 방지하는 역점을 둔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한다면 자, 이렇게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부해복과가 됩니다. 부해복과. 자, 우리 부해복과는 시장의 실패였죠.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 효과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이용 규제의 지역지구제도 외부 효과 제거라는 해결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직접적 개입 수단과 간접적 개입 수단이 가장 유력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그럼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직접적 개입은 책에 있듯이 시장을 굉장히 우리가 불신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수요자 공급자로 개입해서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이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공적 주체로 참여를 해요. 참여해서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자, 얘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공용개발한다는 얘기 들어오시잖아요. 자, 공용개발은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를 수용하고요. 또 공용개발은 신도시를 개발하겠죠. 그래서 자, 개인의 땅을 완전히 수용해버려요. 갑돌이 땅을. 그러면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공이라는 게 나오면 다 직접 개입이에요. 특히 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 행복주택 같은 것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자, 공공토지에 대해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비축제도.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후설할 거지만 토지은행이에요. 토지를 비축했다가 나중에 방출하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 나오면 다 직접 개입이다. 자, 근데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개입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자, 정부가 시장을 신뢰를 하다 보니까 자,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합니다.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해서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정부가 아까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다면, 자, 이거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줍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돈이 나오면, 그래서 부담금, 세금, 임대료 이런 게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에요. 수요자 공급자의 영향을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이나 아니면 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보조금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자, 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조가 조세예요. 조세를 부과시키거나 감면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상,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LTV라는 담보 인정에 대한 대부 비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TI라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금융상 지원이다. 자, 제가 돈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행정상 지원이에요. 행정상 지원. 그 다음, 자, 우리가 금이 들어가면 다 간접이잖아요.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들어가죠. 부담금. 자, 이걸 걷어서 우리가 보조를 또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행정상 지원이라는 것은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여건을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지가 정보나 지적 정보 제공.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직접 개입은 정부나 공공의 토지시장이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개입한다. 공영, 공공토지, 토지은행, 공공투자사업. 자, 그래서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간접은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세금, 금융, 보조금,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임대료 보조, 뭐 이런 것들 간접 개입이에요. 시장 기능을 유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 정부의 실패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다. 그래서 원인은 뭐 규제자의 불완전한 정보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 규제자의 불완전성, 규제가 나와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거 주의 있게 보십니다.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액을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자,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어요. 자, 이게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0일, 3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끊는다 그랬죠? 토지 정책이죠. 토지 정책으로 끊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시장 개입에 대한 방법을 배우면 굉장히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90페이지 가시면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미리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등장하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부터 나옵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가 190페이지 지역지구제죠. 자, 의에 갑니다. 2번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의 부해 효과를 제거했으니까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건 공법 시간에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
지구를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지만 용도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것끼리는 다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공법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참고하시고, 자, 목적 가볼까요? 자, 좀 전에 지역지구제는 부의 복과를 제거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어요. 그 다음에 자, 주거지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집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역지구제의 효과가 단기적과 장기적 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근데 이게 요즘은 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역지구제로 가도록 하죠.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고 부의복과를 재결한 해결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거기 보시면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는 예전엔 출제됐으나 요즘은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단점이라는 건 제가 먼저 장점과 단기와 장기에 대한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요.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이 예전엔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지역지구제 자체의 개념만 좀 물어보는 개념이 많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공장을 주거 전용지로 바꾸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불변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에요. 이건 주택 저량을 얘기하는데 공급이 자 증가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자,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기존 주택이 3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껑충 튑니다. 2억만큼 초과를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자, 기존 공급자죠. 아직 신규 공급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거죠. 자, 이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독점이에요. 자, 독점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됐기 때문에 사전적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사전적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독점이다. 자, 어때요? 우리가 보통 재벌들은 재벌들이 자기가 부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렇죠. 사전 독점. 자, 장기적으로는 신규가 진입을 해요. 신축이 될 수 있는 건 장기죠. 자, 그럼 공급이 증가됩니다. 반대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다시 가격은 하락돼요. 자, 그것이 이제 하락되는 모습이 비용에 따라 틀린데 한번 책을 보도록 하죠. 단기적으로 191페이지 양가로 3번 효과 1번.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치가 상승해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하죠. 장기적으로는 다른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자, 비용이 일정하다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 어때요? 생산 가격이 예전하고 똑같으니까 가격을 원래대로 받죠. 주택가치 수준이 원래대로 우리가 가고 공급량은 더 늘어난다. 공급량 무조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점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이용을 잘하잖아요. 이용을 잘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자,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은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은 달성이 된 거죠. 근데 단점은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A 지역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B 지역은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주거지역 안 풀어줬다. 그럼 지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신축성 있게 우리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신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뭐 불법 개발을 한다든가 뭐 알아서 이렇게 개발을 또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우리가 토지 이용의 목적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게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지역지구제 실시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상승, 집가 상승이 큰 차이가 지역 간의 형평성이고요. 지나치게 경직된 엄격한 지역지구제는 경직성 문제가 야기돼요. 불법 개발이 또 초래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지역지구는 심각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세분이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서 내용을 배우실 거지만 자, 일단 이렇습니다. 지역지구제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잘 강의를 들으실 거지만 학교론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 시간에 1종과 2종이 있죠. 1종, 2종. 자, 그러면 자, 종수가 클수록 주택의 층수가 높아져. 단독과 공동주택이 높아지겠죠. 자, 다 양호한이 들어갑니다. 양호한. 근데 일반에 대한 거는 1종, 2종, 3종. 자, 층수가 저층, 중층, 중고층이 있죠. 그럼 여기는 일반에는 편리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바꿔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시냐? 전량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분한테 굉장히 일편단심입니다. 전량 일편.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TDR 제도로 가겠습니다. TDR도 우리나라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이 형평성 문제가 저해되는 것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TDR 제도가 나왔죠. 자, TDR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TDR이 어떤 게 나올지를 우리가 보는데 제목은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이전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TDR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는 양도한다. 개발권은 요거죠. 자,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아직 시행되지 않고요. 자, 보전 지역과 자,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겠죠. 그래서 보전 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을 분리시켜요. 개발. 자, 딱 보더라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해서 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실 내용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그린벨트를 묶였어요. 자, 이걸 우리나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을돌이는 여기선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갑돌이가 뜻하지 않은 우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겠죠.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토지 이용 규제로서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제한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권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자, 얘가 직접 개발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개발권을 팔 수 있게끔 개발권을 부여해줘요. 자, 우리가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겠죠.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못 짓게 합니다. 개발권을 안 줘요. 사오라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 주는데 개발권을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 보전 지역에 얘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한다고 나왔죠. TDR 증서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이익을 주죠. 그럼 우발 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손실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 TDR이라는 것은, 자, 우리 공간을 봤을 때요, 수평, 공중, 지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용적률을 사고 팔기 때문에, 용적률은 지하와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 공간의 활용입니다. 공중 공간의 활용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적 소유권에 활용이 되겠죠. 거기까지 뭐 아직 안 나왔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들어갈게요. 자, 중요한 것들만 갑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게 기죠. 그 다음 오른쪽. 자, 2번. 보존지역 안의 개발권 상실을 토지주한테 양도 가능한 개발 증서를 발급했죠.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용 밀도에 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권 가진 사람한테만 허락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의 얘기는 뭐예요?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당연히 분리시켰고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해주고 개발권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어서 개발권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역지구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요. 자, 장점은 공적 주체의 직접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시장구에 맡겼다는 게 가장 큰 평가죠. 근데 문제점은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들어보시면요. 자, 여기서 못 짓게 한 걸 여기다 짓다 보면 건물이 고층화가 돼서 가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개발의 유도지역, 가밀이나 혼잡을 초래해서 자,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토지 정책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이 또 남았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94페이지로 가시면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에. 자, 참고해 보시면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성평가. 자,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적성평가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담임 선생이에요. 고2. 그럼 얘를 고3 학생이 되기 전에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경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토지에 대한 개발 보존의 경합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경합. 요게 나와요. 자, 그러면 개발로 보낼지 보존으로 보낼지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토지 적성 평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토지은행에다가 별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은행은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토지은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죠. 자,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해 놓습니다. 그럼 정부가 토지를 비축해서 자, 나중에 어때요? 민간 개발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급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비축해 두는 것은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 비축으로서 우리가 수요 공급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그런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로 나왔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LH공사에서 담당하죠. 지자체에서 한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부가 미리 싼값으로 토지를 매입해야죠. 미개발지를 매입합니다. 매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요. 비축했다가 매수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나 대여하는 거죠. 토지 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거죠. 직접적 개입 수단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의 가볼까요? 자, 개념.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 미개발지를 대량 구입해서
자, 정부가 하니까 공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공자유보유라는 거는 직접 국공 위주로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공공임대보유는 민간한테 임대해주는 형태예요. 그럼 비축했다가 토지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자한테 분양하는 제도죠. 자, 그러면 자, 3번이 중요한데 어디서 하냐?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LH공사에서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당연히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가를 안정시키죠. 또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개발이익을 또 환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투기 수요 억제, 수급 조절을 위한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요. 자, 공공이 하니까 개발 용지 원활하게 저렴하게 또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상비 절감으로 정부 재정 절감 및 조기 편익을 또 실현할 수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다 보니까 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 효과를 할 수 있는데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간이 쌀 때 개발하게 되면 이 무질서, 난개발이거든요. 무질서와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한다 그랬죠. 근데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또 투기를 조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빈민들이 자, 여기에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국공 위주를 비공식적 무담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관리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를 사용할 때 가두기 동안 정부에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고요. 그다음 공공임대 얘기했죠. 공공투자 사업은 읽어보시고 자,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 색깔 LH공사 외에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자, 뭐 종합계획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선매제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별표. 자, 우리 시험 문제 자, 토지은행과 유사한 게 토지 선매제도거든요. 선매제도는 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뭐냐?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나오는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정이 그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해서 간다는 거죠. 강제 수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협의 매수.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선매의 경우는 시장무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갑니다. 얘는 1번만 체크하세요. 들어갑니다. 시장무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어때요? 이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그 밖에 등을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할 때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우선 매수한 선매자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토지를 수용하면 안 돼요. 협의 매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좀 쉬었다가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어떻게 돼? 우리가 토지정책 수단을 지금 배웠죠.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공용개발과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공용개발과 환지 방식도 직접 개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용개발 방식은 매수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아까 공용개발이 매수 수용 방식이고 자, 환지 방식은 자, 예전에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통합됐죠. 그래서 이제 뭐 채비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공용개발과 환지 방식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는 어떤 건지,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거고, 그걸 왜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지, 그 법률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자,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제는 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또 등장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토지공개념에 있었던 제도 중에서 폐지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기 위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197페이지 내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9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용개발 방식과 환지 방식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